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정감사장이 아니라 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얘기되었던 사법 리스크, 이제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 재판 리스크로 이른바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받으면서 검찰에 간이 많이 출두하니 많이 하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제 재판정에 나서는 재판 리스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재판정에 계속 나와서 국민들의 그 눈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이런 재판 리스크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재판정, 예를 들어 대장동, 위례 이런 거는 큰 덩어리니까 재판이 1심 재판이 최대 2년 3년까지 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의 목을 꽉 조아 틀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벌써 11차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위증교사, 바로 얼마 전에 검찰이 별도로 뚝 띄어서 백현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추가 기소한 단독건으로 기소한 위증교사, 이 두 건 같은 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내년 초 정도 되면 1심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 1심 판결은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만은 아마 1심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라고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1심에 빠찌가 날아가는 그러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 거의 99.9%라고 그러거든요.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이며, 당장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이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또 지난 10월 11일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다시 리더십을 갖다 확보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잠시 일시 숨을 죽이고 있는 비명계들, 그냥 그 꼴을 갖다 두고 볼 것인가, 즉 이재명의 독단과 독선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또 민주당이 또 한 번 그 당시에 그쯤 되면은 큰 내용에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이재명의 목을 죄오고 있는 재판 리스크입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요, 이재명이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단식한다고 흔한 얘기로 한 달 반 땡땡이 치는 덕분에 재판이 그동안 헛돌았거든요. 공전되다 보니까 재판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있으면 바로 또 금요일, 내일 모레 글피죠. 금요일에 20일입니다만은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또 재판이 있습니다. 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내주 금요일 27일은 지난번에 재판장께서 화를 갖다 내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아프다고 뭐하고 국정감사가 간다고 뭐하고 이렇게 땡땡이 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골석 재판도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공직선거법 재판 12차 재판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검찰이 백현동 건을 갖다 먼저 기소하고 그 다음에 한 나흘 지나서 위증교사를 갖다가 별도로 추가 기소한 부분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백현동 건을 먼저 기소하면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건과 병합해서 이른바 심리해 주세요 하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위정기사를 갖다 뚝 띄어서 나흘 후에 위증교사를 갖다가 단독 기소하면서, 이건 성격이 전혀 다르다. 백현동 거나 대장동 거는 성남시장 당시에
또 개발업자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피고인도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병합 심리가 가능하나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확히 따지면 경기도지사를 뽑기 위한 지방선거 때 거짓말한, 이른바 검사 사칭권, 여기에 대해서 결국 기소 자체도 경기도지사 당시에 기소가 되었고, 이거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것과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단독으로 기소한다 라고 하면서 이미 영장실질심사, 즉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했던,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도 심지어는 최소한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소명되었다. 그건 뭐냐니까 그냥 일단 일견 보기에도 위증교사는 본인, 녹취록, 그 위증한 사람, 또 더욱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증교사를 함으로써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성진인가 하는 친구가 나와서, 김진성이군요. 김진성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처음에 난 모른다, 난 그 자리에 없으면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갖다가 그냥 들은 것으로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김인섭이하고 끈끈한 관계, 왜 김진성이는 김인섭의 최측근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한마디 돈으로 유혹한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위증을 했고, 그 위증으로 말미암아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1심 판결, 2심 고등 2심에서 이제 그 위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무죄가 나버리니까, 그 무죄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대법원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사법 방해입니다, 위증. 그런데 이런 건 가중 처벌되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위증 교사는 일반 위증죄보다 더 가중하여, 그것도 왜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됐고 그로부터 파생된 건이기 때문에 최대 징역 3년까지 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미 소명됐다라고 이른바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이미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위증교사, 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선거는 신속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고, 이미 11차례, 11차례 재판이 진행된 상태고,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이른바 국회의원 빠지가 날아가는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그러니 위증교사 지금 딱 떨어지는데, 이것도 총선 전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징역형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물론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이재명, 이 재판 리스크의 핵심은 사법 리스크보다 더 정교하게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재판 리스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재판 리스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또 마침 어제 검찰은 이번에 영장 기각되었던 쌍방울, 이화영, 김성태 나오는 그 대북 송금건을 다시 원래 수사했던 수원지검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이제 재배당한 거죠. 자, 수원지검에서는 지금 김성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흔한 이야기로 손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원지검에서는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정기국회 직후에 수원지검이 이재명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을 갖다가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재판 리스크 플러스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재밌는 것은 오늘 마침 국정감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도마에 오를 것은 바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과거 중수부 이과장 할 때 그 후에 최재경 그 당시 중수부장이라고 어떤 사람이 대여까지 썼던 그 대선 개입 여론조작건이 오늘 도마에 오릅니다.
과연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바로 대선 전날까지 가짜 뉴스를 계속 퍼담았던 거기에 이재명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자, 오늘 국정감사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